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정했더니 60%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때 신뢰 수준이 95%고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거의 통계를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91%도 안 된다. 그 말을 쓴 사람도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첫째, 이해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물어볼게요. 여론조사 지지율을 예를 들면 MBC에서 했다고 합시다. MBC에서 이 조사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2,000명을 뽑아서 조사한 것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했잖아요. 딱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해서 그 결과가 60%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한 번 해서 60% 나오는데 더 설명할 필요 있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고. 60% 맞으면 때 끝.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해본다면 반드시 60%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게 문제다. 한 번 더 해본다고. 이건 실제로 한 것은 아니에요. 가정한다면 59%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면 59% 나올까요? 그럼 61% 나올 수 있어요. 또 다시 한 번 한다면 59.5% 나올 수 있어요. 할 때마다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로 할 때마다 60% 나오면은 이것은 그냥 60% 하고 땡이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할 때마다 60% 나오네요. 근데 할 때마다 다른 것이 나온다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뭔가 안 나왔지만, 나온 것은 한 번이지만, 할 때마다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됐느냐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여기서 0%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100%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0%. 나올 수도 있죠. 여기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확률이 극히 적겠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0% 중심으로 해서 주로 60%가 나온다. 한 번 더 한다면은, 무수히 많이 한다면은, 근데 여기다가 구간을 2%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자. 그럼 여기가 몇 %예요? 62%. 여기는 58%로 해서 이 구간에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겠죠. 이 구간에 몇 번 하면 100번 한다면은 몇 번이 나온다는 거죠. 95번이 나온다는 거죠. 95번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여기서 바깥에서 어떻게 빠져버리는, 바깥에 이 안으로 가버리는 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주 신뢰가성이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다. 크게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2% 구간 안에 들어오면 신뢰한다고 수준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확률이 적다. 5%다. 5%는 용인해준다면, 우리는 대략 이 구간 안에 있다고 말을 하자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오차는 구간을 정해줘야 돼. 이거 나온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주자. 그러면 이런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한 번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1000개 자료가 있죠? 1000개 자료 있으면 이 1000개 자료에 뭐가 있어요? 2,000명, 2,000개. 2000개 자료가 있죠. 2000개 자료에 평균이 있겠죠? 아까 평균이 이거 나왔죠?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이 표준 편차가 예를 들면 S라고 쓴 거거든요. 보통 스탠다드 에러예요. S를 쓰는데 이 S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S가 아니에요. 근데 2000개 있다면 어떻게 해서 2000개 있다면 오차가 더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들어가면 편차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걸 기준으로 하되 개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그건 이제 정확하면 루트 m은 S거든요. 그러니까 S하고는 관계가 있어. 1000개 자료 속에 S, 그 안에, 그 하나만의 안에 있는 편차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개씩 했다 그럴 때 1000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1000개를 썼잖아요. 1000개씩, 2000개씩 썼잖아요. 그것이 클수록 작아져. 이제 그것이 루트 n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정도는 그 자료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료하고 자료 개수에, 표본의 개수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나타난 자료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구간 안에 100%는 들어오고 그것을 벗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60%였다 그러면은 이것을 60%는 50%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러면 10%를 벗어나고 그러잖아. 50%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오차 범위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있으면은 얼마든지 범위 안에 있으면은 지지율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좀 샘플링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에러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첫째, 이 자료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한 번의 자료는 한 번 한 것은 그대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다시 한 번 한다면은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설명이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한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상상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나온 자료 속에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표준 편차도 있고 그 안에 자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n이 되면 이 자료가 커지면 오차가 줄어들죠. 오차가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경쟁하는 데는 30%하고 40% 둘이 나와버렸어. 근데 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에 있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거의 이렇게 돼버리면 2% 되는 10%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그 상황에서만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또 다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30%가 40%를 실제로 해보면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도
있긴 있죠. 근데 확률이 적다. 우리 희박하다. 확률이 희박하다.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자, 통계를 알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관용적이 될까요? 아니면은 관용적이지 않게 될까요? 통계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좀 관용적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상정하는 세계가 항상 오류가 없는 세계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류가 생기면 지적하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는 있죠. 나타날 것이 나타날 것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을, 나타날 수 있다 상황을 아무렇게나,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통계다. 문학적이에요. 암시하고 복선을 깔고. 복선을 깔고. 그러니까 이것을 측정해 주죠. 그러니까 통계의 가장 본질은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뢰 수준 99%로 해버리기가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95%가 99%라면 이놈이 더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해갖고 99%가 됐다면은 이건 더 정확하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상황이랑 99%가 되면은 표준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늘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지 어느 것이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5% 오차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95%를 쓰는 거지 더 엄밀하게 했다면 1%로 써야 되는 거죠. 오차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은 범위를 넓혀줘. 정확성은 떨어진 거야. 큰 범위 속에 들어올 확률이 99%, 좁은 범위에 95% 들어온다면 같은 이야기를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95%, 99% 있을 때 이놈이 정확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똑같은 정확성이 나면 이것이 커지면 이것은 오차가 커지면 신뢰 수준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차가 더 좁히면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면 60%나 70%밖에 안 되겠죠. 60%, 70% 갖고는 곤란하죠. 오차가, 오류가 그렇게 발생해버리면. 되게 사회과학에서는 5% 오류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1%, 나노 같은 데는 0.01%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것은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5% 오차를 허용해 주는 거죠. 허용해 주니까 신뢰수는 95% 쓰는 것이다. 왜 99%를 안 썼냐?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하나 개발했어요. 백신을 개발했는데, 개발 전에 하고, 개발 후에 환자를 예를 들면 1000명을 가지고 해봤어요. 임상실험을 했어. 그때, 이거 통계 쓸까요? 100명 했어. 쓰죠. 근데 100명 했는데, 여기서 결과는 절하고 후로는 어떻게 해요? 이거 효과가 중요한 것은, 전후로 했을 때, 전과 후가 차이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럼 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쓸 때, 숫자 무엇을 써야 될까요? 차이가 없다 할 때는 숫자 뭘 써야 될까요? 차이가 없다. 이것을 A라고 그러고 B라고 할 때. 차이가 없다 할 때. 숫자 무엇을 써야 될까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통계에서.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단 말은 거예요. A-B는 제로다는 거죠. 두 자료를 빼기를 해봤을 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제로는 그냥 제로가 아니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통계, 그래서 이것은 널 하이퍼시스라고 그래요. 널. 0이에요, 0.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에서 Y하고 X하고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여기는 차이고 관계. 관계가 없으려면 여기가 뭐가 돼? 어떤 값이 나와도 영향을 안 줘. A가 뭐가 돼? 1. 1이 되면 관계가 있죠. Y는 X 플러스면 X가 여기 증가하잖아요. X가 아무리 증가해도 여기에 영향을 안 줘.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죠.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0이라고, 성격에서 0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이게 이 임상실험을 할 때 차이가 없다를 증명하려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근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 못 해요. 통계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 못 한다고. 왜 못 할까? A-B는 1도 될 수 있고, 이것도 3도, 4, 5,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1을 증명하고 2를 증명하고 3을 증명하고 4를 증명하고 5를 증명하고 다 차이가 있잖아. A-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가 있는 것을 증명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을 해야 돼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해요.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돌아가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 어떻게? 차이가 없다를 이용을 해서 차이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직접 증명 못 하냐. 통계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가 어쩐다 이거예요. 틀렸다. 차이가 없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 확률로.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는데 차이가 없는 데서는 이런 자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다. 차이가 없을 확률이나 차이가 없단 말은 숫자가 0이 될 확률이 0이란 값이 나올 때 빼기를 해줄 때 0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다고 말이죠. 0이 아니면 차이가 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는 것은 몰라요. 차이가 있냐 없냐만 이야기해줘. 오케이? 네. 관계가 있냐 없냐도 관계가 없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자, 아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원래 차이가 없는 데서 분포가 있겠죠. 평균이. 근데 여기서는 이런 값은 거의 잘 안 나오죠. 네. 0이니까. 이런 값이 나왔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값이 0인데서 이런 값이 나왔다. 이런 값은 0인데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값이 차이가 없는 분포를 전제하고 이런 것에서는 거의 확률적으로 끝에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통계적인 증명 방법이다. 이해가겠죠? 네. 그래서 0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0에서 뭘수록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0에서 우리가 증명할 때 0에서 뭘수록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왜? 0에서 뭘수록? 아. 0에서는 안 나오니까.
0에서 안 나오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통계학에 예를 들면 내가 백신 투라고 연구했는데 차이가 없더라. 기 빠지는 시잖아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0에서 멀수록 값이 0에서 멀수록 좋다. 기분이 좋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증명하는 방향이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0에 가까울수록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결과가. 0에서 적어도 0에서 아까 2배, 3배가, 3배가 99%였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은 돼버리면은 0에서 3배면 99% 0에서는 안 나오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자, 모든 통계학에서 판단은 차이가 있냐, 관계가 없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냐, 관계가, 어떤 변수 간의 관계가 있냐, 이거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증명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직접 증명은 못 한다고. 직접 증명은 해.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0인 것을,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0에서 자료가 나오면 0에서 멀수록 0에서는 그런 값이 안 나오니까 0일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0일 확률이 없으면 차이가 있거나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것이 통계적인 증명 방식이다. 합리적이에요? 네. 합리적이에요? 네. 보통 다른 것을 수학적인 증명은 직접 증명을 쓰죠. 되게 간접 증명 안 쓰죠. 근데 통계학에서는 직접 증명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 없다 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그렇죠? 됐어요?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예리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백신 같은 것은 아까 지지율 같은 것은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백신 같은 거는 저렇게 통계로 실제로 그냥 표본 몇 명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래갖고 쓴다 그러면 약간 겁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완벽한 세계를 은연중에 상정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 맞아야 된다. 근데 100% 맞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과학은 5%, 여기는 뭐 1%를 할 수도 있는 거고 0.1%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오차 구간을 훨씬 좁히는 거죠. 근데 오차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구간을 좁히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못 해버리잖아요. 그죠. 100%는 안 나올 테니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통계학적 판단하고 물리학적인 판단하고 예를 들면 보건학적인 판단, 오차의 수준이 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오차를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오차가 없는 세계는 굳이 통계학이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통계학의 기본적인 것은 됐어요. 이게 그룹을 하는 것을 분산분석이라고 해요. 그냥 그룹. 이름이 분산분석.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를 보는 것을 회귀분석이라고 해요. 본질은 동일해요. 다 0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보는 거고, 얘는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거고. 네, 오차의 범위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옛날에 이제 그 통계학 책에서는 그 표본수를 늘리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표본수를 늘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표본수를 무한정 늘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임상시험 하는 네. 거 아주 사람 그러니까 뭐, 비용이 비용이 엄청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드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생각해서 상상해서 이 통계를 한다는 것이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로운 신세계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상상력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예. 재밌는 거예요. 통계는 유용할까요? 유용하지 않을까? 이제 유용할 것 같아요. 유용하죠. 여태 안 유용했거든요. 그냥 기업가한테 유용할까요? 안 유용? 기업가한테. 지금은 통계가 유용하려면은 되게 자료가 숫자화 돼야 돼요. 숫자화 돼야 되고 이것이 대규모 자료일수록 더 좋죠. 대규모로 자료가 돼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자료가 많이 숫자화 됐죠. 그러니까 통계적 상황이 중요한 게 됐어요. 실제로 숫자화 되니까.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했고 자료가 대규모가 됐잖아요. 지금 4차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전보다 이후에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엄청난 산업이 됐잖아요. 빅데이터만 보면 거의 오류 없이 이 사업이 여기서 잘 될 것인가 어떤 것인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오류가 적은 거예요. 우리는 다 판단하죠. 저 사람이 좋다 맞자 할 때 어떻게 판단해. 여기서 영업이 잘 될 것인가 할 때 표본이 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작은 표본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요. 그럼 표본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만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어떻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게. 근데 만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한테 지인한테만 물어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표본이 적은 게 소규모 표본이에요. 소규모 표본은 오차가 많아.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되면은 물어보지 않고도 그냥 데이터만 보면은 여기다가 저 시내버스 노선을 깔아야 되느냐 안 깔아야 볼 때 핸드폰에 의해서 거기에 그쪽으로 통행하는 통행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데이터로. 데이터가 커지니까 오차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핸드폰에 의해서 통행이 다 노출이 돼버리는 자료가.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 예를 들면 새로운 노선을 깔더라도 사람이 안 와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점점 통계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 빅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커진다는 거예요. 오케이.